여러분은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고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간이 삶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면 후회와 외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중요한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5가지 노후 준비물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만난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홀로 생활하며 겪었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60세에 퇴직한 후 마음껏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삶을 만끽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건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아무런 목표 없이 보내며 점점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우연히 한 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00보씩 걸으며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로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들으며 지식과 취미를 함께 넓혀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60세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60세 이후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김 선생님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자의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오늘의 시작을 열어볼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길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60세 이후를 위해 오늘 어떤 준비를 시작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첫 번째 노후 준비물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준비물,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볼 때 지금보다 약해진 몸과 느려진 동작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더 잘 챙길 걸. 건강은 60세 이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의 작은 공원에 사는 85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같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깊은 숨을 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이란 마치 내가 앉아있는 이 벤치 같아요. 편안히 기대려면 나무가 튼튼해야 하듯 삶도 건강히 튼튼해야 버틸 수 있지요. 박할아버지는 60세가 되던 해 심각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을 들였고 식사를 절제하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밤 자신에게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년 후 그는 약물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아도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지금도 매일 같은 벤치에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건강은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는 우울증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마음 수련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점수는 몇 점인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몸과 마음,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혹시 10점 만점에 6점 이하라면 이제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루의 실천에서 시작되고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 노후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노후 준비물. 따뜻한 인간관계와 소통의 힘. 노후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시간이 많아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잘 돌본다고 해도 주변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텅 빈 껍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해줄 인간관계와 소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의 한 여성,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혜 씨는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난 뒤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젊었을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손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 시절의 웃음, 고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잃어버린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한 통씩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던 일, 감사했던 일,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답장이 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금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거리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정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세요.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요리 강좌 등 공통된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고 먼저 표현하세요.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를 먼저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 미안함의 표현,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싶으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이 있나요? 지금 바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은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니? 문득 내가 생각났어.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빛이 납니다. 공자의 말처럼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다. 우리는 서로를 비춰보며 성장하고 위로받습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물. 나만의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 혹시 요즘 시간이 남아돌아 무료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물며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다면 그 무료함은 어떤 기분으로 다가올까요? 노후는 바로 그 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이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빛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최영숙 씨는 처음에는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무료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자기 공방 앞을 지나가게 된 그녀는 창문 너머로 흙을 빚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려 공방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숙 씨는 매주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서툴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흙을 빚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깨달은 것은 삶도 흙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최영숙 씨는 지금도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작품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선물하고 때로는 소소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료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숙 씨의 이야기는 노후의 삶에 있어 취미와 배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취미와 배움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첫째,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몸은 활기를 찾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자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취미를 통해 작은 성과를 경험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 성취감은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취미를 추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예전에 시도해 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배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림, 악기, 요리,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으며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이다. 노후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새롭게 피어날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물. 재정적 준비와 지혜로운 소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재정입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노후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맞는 소비와 관리를 통해 돈이 주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정적 준비와 지혜로운 소비가 어떻게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승환 씨는 65세에 은퇴한 뒤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고 크지 않은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더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은 불필요한 공간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어요. 작은 집은 오히려 제게 더 많은 자유를 주더라고요. 작은 집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박승환 씨의 이야기는 노후의 삶에서 재정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안정과 소비의 지혜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실천하세요. 노후에는 소유가 아닌 경험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사치나 과소비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줄 경험과 활동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여행이나 배움을 위한 투자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노후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셋째, 지출보다 관계를 중시하세요. 많은 경우 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값비싼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 식사나 정성 어린 편지가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소비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과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적게 쓰는 삶은 가난하지 않고 지혜롭게 쓰는 삶은 풍요롭다. 노후에 안정된 재정은 돈의 크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소비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 준비물. 자기 성찰과 삶의 철학.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면 노후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과 삶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호 씨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후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일할 곳도 가야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연금과 가족의 사랑이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상을 배우기 위해 근처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산사에서의 첫날, 김민호 씨는 자신이 생애 처음으로 정말로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계획도 없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깨달았어요. 김민호 씨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요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나답게 만드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깨달았죠. 김민호 씨의 이야기는 자기 성찰과 삶의 철학이 노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생존과 성공이 목표였다면 노후에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둘째,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삶에서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균형은 정신적 평온과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삶의 마지막까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나를 이해하고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가장 후회되었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들에 천천히 답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노후의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나쳤던 나의 진짜 모습, 그리고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 보세요. 그 철학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뜻하게 비춰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노후 준비의 완성. 모든 준비물을 삶에 녹여내기. 지금 이 순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5가지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건강, 두 번째 준비물 관계, 세 번째 준비물 취미와 배움, 네 번째 준비물 재정적 준비, 그리고 5번째 준비물 자기 성찰과 철학까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우러져야 할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노후 준비물은 각자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에너지는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배움과 취미는 정신적 활기를 주고 재정적 안정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죠. 자기 성찰은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중심이 되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씨. 그는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동네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가꿔온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주변 이웃과 나눔을 즐깁니다. 박진수 씨는 정기적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석하며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열정적입니다. 그의 소박한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으며 꼼꼼하게 관리된 가계부가 그의 평온한 노후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박진수 씨는 매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행복한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박진수 씨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물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준비물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관계를 다시 복원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미뤄뒀던 배움이나 취미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각자 그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결코 두렵거나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